자, 이번 순서부터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강희롱 더팩트 대중문화 전문 기자가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자, 일단 이 대만 중부에 위치한 화롄현이라는 곳에서요. 이 규모 6.0 이상의 강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사상자가 벌써 200명이 넘어섰는데, 자, 심정수 차장, 네. 어느 정도 피해가 지금 발생한 겁니까? 어젯밤에 발생한 그 규모 6.0의 강진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파악된 사망자가 6.4입니다. 네, 6.4 강진에 의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가 4명이고요. 부상자도 2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무너진 건물 잔해에 아직 85명. 굉장히 거의 1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지금 아직 붕괴되어 있는 건물 잔해에 있기 때문에 네. 사상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더 있다. 이런 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좀 잘 사는 나라 축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피해가 컸던 이유가 부실 건물들이 주된 이유가 됐었다고요? 뭐 그런 보고도 있습니다. 지금 뭐 보도된 사진들을 보면 그 건물이 20도 정도 기울어지는 건물도 있거든요. 네. 그 건물을 보니까 12층 건물인데 2층에 있는 이제 지금 보시는 저 건물입니다. 네. 건물 자체가 피사의 사탑처럼 20도 이상 기울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2층짜리 건물인데 2층에 숙박시설인데 그것을 불법 증축을 했다는 거죠. 불법 증축을 하다 보니까 건물의 골조 같은 것들에 좀 손을 댈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네. 아마 저 건물이 지진을 이기지 못하고 저렇게 20도 이상 기울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저기가 사실 대만이라고 하면은 지금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서 여행도 많이 가는데 특히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그런 지역이라면서요. 화롄현. 여기가 또 호텔들 또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모여 있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지진 소식을 듣고 국내 여행객들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텐데요. 주요 여행사들이 이 해당 지역 대만 여행 상품에 대해서 100% 환불 조치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희 패키지 상품일 경우에 2월 8일에서 2월 11일 출발 그 화려한 관광이 포함된 상품에 한해 취소 요청세만 되도록 환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약간은 취소 요청세는 약간대로 부과가 되고요. 대체 일정으로 타이중으로 이렇게 대체 상품으로 해서 진행되는 걸로. 사실 대만이라 그러면 굉장히 안전한 전 곳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지진이 최근에도 여러 번 일어났던 그런 지역이라면서요? 네, 환태평양 조사인데 우리가 사회 시간에 배웠죠. 뿌리골이라는 곳인데 일본도 이제 그 환태평양 조사인데 필리핀도 그 해당이 되어서 많이 지진이 발생합니다. 네. 1999년도에 무려 지진파 7.4의 강진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2,000명 이상이 사망을 했고 네. 또 불과 얼마 전에 2016년에도 네. 지진파 6.4의 강진이 있어서 그때도 네. 한 200여 명이 100여 명이 사망을 했었는데 네. 이 지진파 6.4 또 일부 조사 기관에 의하면 6.0 네. 조금 다르게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지진인가 하면은 네. 우리 포항 지진 얼마 우리 전에 포항 지진 있었지 않습니까?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포항 지진이 지진파 5.5예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지진파 6.0이라면 포항 지진의 8배입니다. 위력이 8배.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6배. 네네. 그리고 6.4라면 24배의 위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포항 지진만 해도 우리가 많은 피해를 봤는데 네. 그것이 최저 6배에서 최대 24배의 위력이니까 네. 아까 건물이 저렇게 기울어지는 것도 크게 놀랄 일은 아니죠. 자, 우리가 포항 지진으로 깜짝 놀랐던 때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자, 대만에서도 지금 엄청난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 이번 순서로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 순위에 또 연예계 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자, 이 두 사람의 일정이요. 바로 이제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미국과 북한 서열 2위의 만남. 아직 대화에 이 불씨가 남아있는 것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절대 김영남 위원장을 만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지금 못을 박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조금은 가능성이 남아있는 말이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조금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밝혔거든요. 김정복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북한의 김영남과 김여정 등이 내려왔을 때 비핵화 사실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런 조건들 같은 것들이 있다면 그런 조건 같은 것들을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라든지 우리 정부의 중재로 북한이 그런 메시지를 내놓는다. 그러면 미국 역시도 자리에 앉아서 뭔가 진지하게 얘기는 해볼 수 있다. 네. 이런 차원에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측할 수 없죠. 그래서 지켜보자 이런 반응을 한 걸로 보이고요. 네. 미국에 뭔가를 양보하겠다는 그런 복선을 깔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지켜보자는 이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켜보자.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저번에도 네. 지켜보자. 지켜보자는 남북한 간에 네. 무슨 얘기가 오가는지 지켜보자. 네. 그 과정에서 혹시나 북한이 현재 강력한 유엔 지제에 의해서 네. 혹시나 핵폐기로 생각이 바뀌었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지켜보자라는 그 목소리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We'll see. We'll see. Well, with respect to the Vice President's trip to the Olympics and whether or not there would be an opportunity for any kind of a meeting with North Korea, with regard to any interaction with the North Korean delegation, I have not requested a meeting, but we'll see what happens. 자, 미국의 지켜보자라는 we will see라는 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도 두고 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고 틸러슨 국무장관 얘기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고 또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역시 지켜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언제까지 지켜보는 겁니까? 지켜봐봤자 제가 볼 때는 네. 별로 신통한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네. 만약에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폐기할 의사가 있고 네. 도발 조용자 생각이 있으면 한국 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뉴욕에서나 이렇게 해서 바로 접촉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큰 전략적인 그 전환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현재 핵 문제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하고는 대화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하더라도 핵 문제가 주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켜봐봤자 네.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 이렇게 입장을 미리 밝혔습니다. 아까도 저희가 잠깐 언급을 했는데 북한 대표단과 동석할 가능성이 있는 행사. 자, 좌석이나 사진 촬영 위치조차도 좀 겹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김영남 이 상임위원장과 36시간, 그러니까 만 하루 절반이 일정이 딱 일치합니다. 이 36시간, 요 36시간이 굉장히 북한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북한의 전제가 바뀌지 않는 한은, 그래서 미국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은 만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인다는 게 지금 여러분들의 중론입니다. 그렇죠. 기존 입장에서 보면은 김영남과 김여정이라는 이 북한의 그야말로 거물급이 오는데 그냥 고정된 과거의 핵 개발 의지만 그대로 가지고 오느냐 아니면 이제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뭔가 하나의 카드를 준비했느냐 동결이라든지 핵 동결이라든지 뭔가를 들고 와서 펜스에게 들이댈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펜스는 원하지 않지만 김영남이나 김여정이 접근한다면 그것을 또 물리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이런 면에서 약간의 기대감은 또 가져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자, 우리는 지금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조우를 사실 좀 기대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9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평창 올림픽 개막식입니다. 그렇죠. 개막식 일단 다 보고 나서 네. 그리고 이제 환영 리셉션을 하겠죠. 그게 분명히 펜스 부통령이 마주치지 않게 좌석 배치해라. 네. 해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9일은 일부 언론의 보도와는 달리 마주칠 가능성이 좀 적지 않을까. 그리고 네. 오히려 10일은 이제 평창에서의 또는 강릉에서의 일은 다 끝납니다. 네. 그러면은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려면 서울로 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오산 기지에서 출발할 그렇죠. 거니까. 그러면 서울 인근에 있을 것이고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나 김여정도 당연히 서울 쪽으로 올 때, 네. 이때 뭔가 만남이 자리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지켜보자. 네. 예를 들어서 당장 내일 전략무기를 공개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른 조건을 제시를 하면은 이제 그런 자리가 잠시라도 마련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김정복 실장 그리고 안찬일 소장 두 분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8위 소식인데요. 확인해 보시죠.